예, 안녕하세요. 코쿠루입니다. 예,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뭐 계약이라든지 뭐 체결, 뭐 파트너십 이런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팔란티어의 이 글로벌 헤드 오브 커머셜, 이제 커머셜 부분에 이제 글로벌 헤드가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크펀드와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28달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 왜 28달러 넘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 생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 내용은 이 팔란티어의 글로벌 헤드 오브 커머셜이 이제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팔란티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부와 팔란티어의 계약은 아직 성장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팔란티어는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고객에게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정형화된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이란 이야기죠. 예, 그리고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지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업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나 이 추론을 찾는 것보다는 유용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게 이 팔란티어의 목표라고 합니다. 예, 예,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아크펀드의 매도입니다. 예, 이번 주에 아크펀드에 약간 매도세가 있었죠. 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뭐 100만 주, 40만 주 이런 식으로 매도한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아크펀드가 팔란티어의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주식을 매도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아크펀드가 갖고 있는 이 기업들 간의 주식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아크펀드가 갖고 있는 이 팔란티어의 밸류는 9월 20일 기준으로는 1048 밀리언 달러였고 지금은 999 밀리언 달러입니다. 예, 약 50밀리언 정도 약간 판매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9월 13일 기준으로 보면은 9월 13일에는 961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지금 아크펀드는 팔란티어의 그 밸류를 약 1000 밀리언 달러 정도 보유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아크펀드의 뭐 매도는 팔란티어의 가치의 하락보다는 비율 조정을 하는 걸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향후 아크펀드에서 이제 저는 팔란티어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량의 내부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9월 초에 대비해서는 좀 소량의 매도가 발생을 했고요. 9월 20일, 9월 23일 이렇게 이틀 동안에서 약 38만 주 정도 매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스 카프가 아니라 임직원들의 매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원들의 매도는 이 알렉스 카프의 매도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하다, 주가 변동에는 조금 양호하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팔란티어가 28달러를 돌파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28달러를 넘었네,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팔란티어가 10개가 넘는 이 유니콘과 스펙 기업에 투자한 것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9월을 시작으로 이 미래 산업에서 무시하기 힘든 스펙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릴리움이라든지 블랙스카이 그리고 패러데이 퓨처가 상장을 했죠. 그리고 향후에 또 로이반트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에 상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스펙 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실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팔란티어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팔란티어는 그냥 뛰어난 플랫폼 기업이었고요. 지금부터 미래로 가면은 팔란티어는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이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팔란티어의 위치가 그냥 뛰어난 아니면 미국이 쓰고 있는 플랫폼 기업보다는 미래 산업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기업으로 필수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기관들이 팔란티어의 밸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포지셔닝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28달러를 넘어섰고 유지하고 있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팔란티어의 기업 포지셔닝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계약 뉴스가 나왔어도 팔란티어는 24달러와 26달러 이 박스권에 있었지만 스펙 기업들의 합병, 이제 실제 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박스권을 탈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외부 영향에 대한 고민입니다. 팔란티어는 팔란티어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겠지만 이 외부 영향, 그 헝다그룹과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한번 출렁인다 하더라도 미국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증시는 최근에 디커플링 된 상태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임팩트는 올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헝다그룹에 대한 이런 돈을 갚아주냐 안 갚아주냐는 이 시진핑 정권이 이 23년도에 3기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런 공략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헝다그룹을 일부는 매도하지만 알맹이를 갖고 국유화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도 좀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1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가늘고 길게 그리고 부담 없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안 하면 미국이 아마 부채 때문에 디폴트가 일어날 겁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검은 월요일이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서 차라리 디폴트 되는 것보다는 가늘고 길게 부담 없이 이렇게 테이퍼링은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최근에 이 팔란티어 자체보다는 외부 영향으로 인한 데미지를 조금 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쿠루였습니다.